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예,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오늘은, 카카오하고 네이버도 여러분들께 같이 분석을 해드리고, 카카오 네이버 위치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구독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카카오와 네이버, 둘 중에 한 종목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댓글로도 한 번씩 물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자, 삼성전자. 내년도 지수가 나왔습니다. 내년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왔는데, 그거 여러분 지표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제 카카오 네이버를 삼성전자하고 같이 분석 들어가는 게 여러분 볼 게 많아요. 자, 오늘 카카오부터, 일봉부터 제가 하나하나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는 뭔가 바닥을 다지는 것 일봉입니다. 카카오 일봉입니다. 바닥을 다지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느낌이 오진 않았는데, 보시면 오늘 일봉으로 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죠. 물론 아이고 장자님 저거 가지고 어떻게 확신을 합니까? 물론 확신을 못하죠.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왜 카카오가 이제 확실하게 바닥을 다졌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에 대한 근거는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거래량도 저는 좀 의미가 있고요. 저 앞에 보면 중간쯤에 최저가 46,500원 찍었을 때 그때도 거래량이 좀 실렸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바닥일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이제 오늘 이제 확실하게 21선을 돌파를 시키는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 자, 카카오 여러분, 주봉입니다. 주봉. 자, 주봉을 보면 좀 답이 나와요. 자, 주봉 보시면 위에서 내려오는 노란색 20주선에 항상 부딪히고 내려오고 부딪히고 내려왔죠. 자, 이번에도 65,000원까지는 갈 겁니다. 65,000원, 한 12,000원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데, 자, 거기에서 문제죠. 거기에서 돌파시킬 거냐, 아니면 또다시 출렁 내려갈 거냐. 자, 그거에 대한 답은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이버도 거래량이 급락했을 때, 음봉 길게 뽑았을 때 앞에는 없었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 전에 카카오도 이렇게 거래량 터졌어요. 이 구간에서 터지고,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도 보시면 20주선 내려오면서 내려오는 20주선이 부딪히고 빠지고 부딪히고 빠지고, 자, 이번에도 한 21만원 정도에 있는 저기까지는 상승을 한다고 볼 수는 있겠죠. 자, 그 다음이 문제인데, 자, 그 다음에 답은 이걸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위에서 내려오는 주봉 20주선에 부딪히기도 전에 빠지고 부딪히기도 전에 빠졌는데, 이번에는 20주선 위에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죠. 저는 네이버, 카카오도 저는 물론 이거하고 완전 똑같이 갈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 삼성전자 대장주가 먼저 이제 바닥은 끝났어, 이제 우리가 먼저 돌렸어, 너희들 동생들 따라와. 지금 저 모습이 몇 주 후에 네이버, 카카오의 모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설사 좀 늦게 간다 하더라도, 부딪히고 좀 빠진다 하더라도 횡보하면서 돌파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시아경제에서 나온 건데요. 자, 2023년 코스피 반등, 상반기가 분수령이 된다. 금리 환율에 달렸다. 요런 소식인데요. 재미있는 소식입니다. 일단 여러분, 이런 차트를 한국투자증권하고 신한투자금융에서 나온 자료인데, 2023년의 코스피 지수 예상 흐름입니다. 물론 이대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차트로, 그림으로 이렇게 탁 나오면은 뭐 이렇게 시청자분들도 보시기가 되게 편하시죠. 이게 뭐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저는 이렇게 된다고 개인적으로 예상은 하거든요. 이거보다 좀 더 저는 뭐 요게 그림이 맞다, 이게 그림이 딱 상저하고 그림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저는 상고
중간에 살짝 쉬었다가 하고 이렇게 가는 그림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는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1분기에 재고 고객사들, 반도체 고객사들의 재고가 이제 소진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수 주문이 막 들어오면서 1분기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코스피가 많이 저는 급등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분기에 많이 급등하고 그 너무 급등해 버리니까 뭐 삼성전자 한 8만 원 이렇게 전후로까지 가서 거기에서 8만 원대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2분기에 어떤 매물 소화 과정 기간 조정을 거치고 3분기, 4분기에 상당히 큰 랠리가 오지 않을까 개인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래서 지금 각 증권사 리서치 센터의 의견을 종합을 하면 어쨌든 내년 코스피 흐름은 상저하고의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관건은 이렇게 급등을 할 수 있게 되는 관건은 뭐다? 고객사의 재고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소진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수요가 상승하면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관전 포인트는 금리죠, 금리. 자, 증시 반등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사실은 컴백이 있어야 됩니다. 수급이죠, 수급. 수급을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수급을 위해서는 이제 금리와 환율이 안정이 돼야죠. 금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저는 내년 1분기에는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저는 바뀔 것이라고 뭐 제 이야기가 아니라 뭐 시장에서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는 이야기죠. 자, 지금까지의 국내 주식에 대해서 외국인의 순매도 기조가 계속 이어왔죠. 지난 2020년 2월 달에 외국인 지분이 한 37.7%에 달했는데 지금 2022년 9월 기준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가 안 돼요. 29.3%로 많이 낮아졌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돌아와서 생각을 하면 그 말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입될 환율이 안정이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급속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올해 하반기 지금까지 1,400 지금 한 20원 됩니까? 어쨌든 중반까지 급등을 했는데 이 여러 가지 이제 환율 문제가 지금까지는 많은 이제 좀 발목을 잡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까지는 되었지만 제가 봤을 때 내년 1분기 금리 인상 기조가 바뀌면서 미 통화 정책을 하는 그 패드 연방준비제도가 여러 가지 이제 내년 1분기까지는 바꾸지 않겠지만 1분기를 전후로 해서 이 금리가 이제 인상 속도가 조절되고 하면 시장에서 이제 금리가 떨어지겠죠. 환율이 1,400원대 아래로 내려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급속하게 들어오는데 거기에다가 또 삼성전자가 어떤 기름까지 붓게 되냐면 고객사의 재고가 딱 내년 1분기 되면은 소진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럼 대량 주문이 들어오면서 거기에다가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드 서버용 CPU 이야기까지 돌면서 저는 1분기에 환율이 급락을 하면서 상당히 삼성전자 주가가 급반등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저는 가지 않을까. 물론 1분기 전에 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시나리오로 하반기로 갈수록 내년으로 갈수록 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는 있어요. 뭐 다 틀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런 예상을 하고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시장을 바라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